예측치 않은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 범위 안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사실은 더 좀 뭔가 더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 공부 안 하고 주식도 하고 해 안 보고 폭받치는 거랑 똑같은 것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주변에 찾는 거 좋아요. 찾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나름대로 나의 능력 범위 안에 있을 가능성이 꽤 있잖아. 내 이해할 범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만 찾고 나서 그다음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 오케이, 예. 어, 일단은 자산 배분.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종목 선택까지 나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시점 선택은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능력 범위를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점점 나의 능력을 액티브하게 확대시켜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어, 지금 30분인데요. 한 10분 쉬고 40분에 다시 시작할까요? 예, 네. 그럼 잠시 10분 동안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가 이제 뭐 국민연금을 따라하면 좀 체계적으로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전략지수 한 배분, 전술지수 한 배분, 달리 이야기하면 시점 선택, 자산군의 시점 선택, 그다음에 종목 선택, 요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각각의 내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찾아가지고, 만약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시점 선택 능력이나 종목 선택 능력이 없는 것 같으면, 그럼 그냥 자산 배분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우리가 이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는지, 종목 선택 능력이 있는지, 그걸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 달리 이야기하면 성과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뭔가 자산 배분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시즌 선택 때문에 일어난 건지, 종목 선택처럼 일어난 건지, 이런 것을 좀 나눠가지고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거 있어요? 아, 없어요. 네, 그러면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선 선택이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런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96년부터 2020년까지 총 294개월의 월별 수익률을 분포를 그려놓은 이 분포를 보시니까 어떤 것 같아요? 0%가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좌우 대칭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올해가 올라갈 시장이지 내려갈 시장일지 구분하는 것은 그냥 반반인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그 확률은 동전 던지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그거를 70% 올라갈 걸 70% 맞춘다든지 떨어질 걸 70% 맞춘다든지 하는 게 쉽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어, 그 정확하게 숫자를 계산해 보면 플러스였던 해가 한 54%, 거의 반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미국 S&P 500 가지고 지금 96년부터 2011년까지를 본 건데 뭐 어떤 거냐 총 이 기간 동안에 거래일이 4천 거래일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열흘을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간 동안에 연 평균 수익률은 한 7.8%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냈던 열흘이 있겠죠. 그 열흘 빼니까 연 수익률이 4.2%로 팍 떨어진다는 거예요. 20개 빼면 1.7%, 30개 빼면 마이너스 0.3%, 40개 빼버리면 마이너스 2.3%,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4천 거래대 40일이니까 1%뺀 거죠, 1%. 가장 높은 수익률 1%만 빼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뭐냐면, 그 날짜를 빼놓고 내가 딱 선택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수익률의 성과가 7.8%에서 마이너스 2.3%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냥 계속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어, 지금은 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서 빼다가 어, 그 가장 높은 수익률 올리는 며칠들만 놓치게 되면
그럼 우리 전체 수익률은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보유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걸 이 차트는 이야기하는.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미국은 계속 장기적으로 상승했는데 한국은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떨 때는 올라갔다가 2000년부터 2010년까지만 본다면 계속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최근도 보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사실 미국에 관한 이야기긴 한데 여하튼 뭐냐면 시점 선택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루만 놓치더라도 열흘만 놓치더라도 20일만 놓치더라도 우리 성과는 크게 좌우된다라는 것을 이 차트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선택이 얼마나 어려우냐라는 걸 보고 싶어서 이게 언제죠? 2020년, 2020년 놔둬놓고 보니까 분포가 이렇게 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좌우 대칭 같아요? 아니면 좀 오른쪽 좀 치우친 것 같아요? 어, 실제로 계산해보면 종목입니다, 종목. 2281 종목을 놔둬놓고 보면, 어, 플러스했던 종목 수가 65%입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는 더 많은 것 같네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2281 종목 중에 꼽는다면,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을 잡을 가능성이 꽤 있네요. 그죠? 그런데, 이게 언제라고요? 2020년이라고. 2020년은 뭐 어떤 해였던 것 같아요? 주가가 올라갔던 해 같아요? 주가가 떨어졌던 해 같아요? 올랐어요. 올랐죠. 2020년 3월에 주가가 30% 폭락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올라가지고 계속 올라갔던 텐데도 그렇지만 눈 감고 만약 종목 잡는다면 올라갈 종목을 찝을 확률은 6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80%, 90%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상승한 해에도 하락한 종목도 있고 하락한 해에도 상승한 종목이 있는 것 같고요. 뭘 보면 될까요? 요걸 보면 되겠네요. 요거. 어, 플러스였던 종목 수가 총 몇 프로냐 하면 2018년에는 28.1%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해가 뭐 어떤 해요? 주가 떨어진 해였겠지. 그죠? 평균을 보시면 마이너스 7.4%. 떨어진 해는 이렇더라고요. 뭐, 2019년은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겠네요. 그죠? 2020년이 상당히 좋았던 해네요. 64.5%니까. 그죠? 2021년도 그냥 반반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56.2%. 그죠? 2020년, 22년에 어떻게 된다고요? 올라갔던 종목이 14.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미리 올해 올라가는 해라는 걸 알고 있더라면, 그러면 종목 선택하는 게 어떤 종목을 선택하도록 플러스인 종목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종목 선택하는 것도 거의 반반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한 거죠. 동전 던지기 하는 거나 내가 종목 선택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 굉장히 어려운, 종목 선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연기금은 전문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과연 자산 선택 능력하고, 종목 선택 능력하고 시점 선택 능력이 있는지를 이제 본 겁니다. 이제 86년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나온 논문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갖고 온 건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74년부터 83년까지 91개 미국 대형 연기금의 저성과를 이렇게 분해해거든. 전략자산 배분, 그다음 전수자산 배분, 자산 선택 이렇게 분해를 해봤는데, 분해를 해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중 선택 능력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로. 오히려 시중 선택 안 했으면 그냥 더 좋은 성과를 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목 선택 을 하니까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 안 하고 그냥 그 벤치마크 지수 그냥 샀으면 그게 더 나았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종목 선택, 시주 선택 안 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 결과고요. 여기 한국 결과입니다. 요거는 저하고 제 석사과정 학생하고 같이 썼던 논문이고요. 이 친구는 지금은 국민연금에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 있는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개 국내 연기금의 연간 투자 성과를 역시 마찬가지로 분해를 해보니까 그냥 전체 100%라고 한다면 전체 수익의
99.69%. 99.69%가 뭐냐? 그냥 전략자산 배분. 종목 선택에서, 5.54% 정도의 공헌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목 선택도 좀 하고 있는 거죠. 국민연금이 연기금들이. 연기금들이. 그죠? 네. 근데 전수산업 배분 보니까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3.23. 그러니까 뭐냐면 시점 선택도 못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자산 매물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은 연기금에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조차도 그런데, 연기금조차도 시점 선택을 못해가 마이너스인데, 우리가 과연 시점 선택을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을까?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시점 선택 하지만, 일단 나는 없다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예. 아까 봤던 그 차트에 종목 선택이 없냐, 있냐, 시험 선택이 없냐, 있냐, 라고 본다면, 둘 다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간다면 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종목 선택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해야지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나는 시점 선택 능력이 없고, 종목 선택 능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분산하라. 나눠가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벤치마크에 투자하면 그게 분산 투자한 거잖아. 그죠? 예. 시점 선택 능력이 없으니까 어떤 종목을 살 때 그냥 완샷에 한꺼번에 사지 말고 나눠서 사봐. 10일에 걸쳐서 아니면 5일마다 한 번씩 사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나눠가지고 사는 게 월적립식으로 투자하든가 이런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분산하는 게. 그러니까 현대차가 앞으로 전기차가 잘 될지 아니면 수소차가 잘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기차에도 투자하고 수소차에도 투자를 한 거죠.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단 둘 다 없다고 생각하고 자산 배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CPPIB라고 캐나다 연기금이 있는데 여기가 상당히 체계적으로 연기금 운용을 잘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고 있는 전략이 뭐냐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코어 세틀라이트, 그러니까 중심부 위성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 사람들은 주식이 60%, 채권이 40%를 자기의 기준 포트폴리오라고 정해놨어요.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떤 투자안이 하나 새로 생기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투자안을 제시를 하잖아요. 그럼 그 투자안이 이 주식 60%, 채권 40%의 기준 포트폴리오보다 좀 더 괜찮은 포트폴리오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요 종목에 투자할 돈을 기존에 있는 이 기준 포트폴리오에서 팔아요. 주식을 뭔가 100만 원이 필요하면 60만 원 주식 팔고 40만 원 채권 팔아가 그 돈 가지고 100만 원에 요 자산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존 포트폴리오하고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얘가 과연 성과가 좋았냐. 사전적으로도 성과가 좋을 거라고 기대했으니까 투자한 거고 사후적으로도 성과가 더 좋았는지를 보는 거죠. 얘보다 좀 더 위험이 큰가, 작은가, 그 다음에 얘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올렸느냐, 못 올렸느냐. 그러니까 요 투자는 잘못된 투자네.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걸 보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코어 세틀라이트 전략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과 채권이 50대 50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그냥 주가 지수 ETF하고 그 다음에 뭐 현금 아니면 약간의 이자가 나오는 펀드 아니면 채권 펀드 이런데 50, 50을 그냥 운용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종목 선택을 테스트해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 매력적인 개별 종목이 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소액을 투자하는 거죠. 내가 5천만 원 투자하는 사람은